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결혼을 하고 곧 출산을 앞둔 평범한 30대 중반 예비맘입니다. 최근에 저는 시어머니께 아들을 뺏어간 나쁜 년 소리까지 듣고 당장 무릎 꿇고 시부모님께 사죄하지 않으면 태어날 손주도 남편과도 연을 끊을 테니 잘 판단하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지금 저는 출산 준비가 아니라 이혼을 준비하게 된 상황이에요. 제가 이런 시어머니의 요구를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고 사죄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님 모든 상황을 들으신 저희 아빠 말대로 이제라도 이혼을 준비해야 하는 건지 사연을 듣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남 중 차남인 남편과 저는 결혼중개 회사를 통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결혼은 애초부터 상대방의 학벌, 재산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학력과 재산까지 모두 고려된 양가의 행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1월 말에 선을 본 저희는 만난 지 얼마 안 되고부터 시댁에서 먼저 결혼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두 분 다 공직에 계셨는데 아버님이 퇴직하시기 전에 결혼을 끝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결혼을 미룰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 저희는 그래서 작년 3월에 상견례를, 6월에 신혼집 이사를, 10월에 결혼식을 하였고 마침 아이도 바로 생겨서 4월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빠른 결혼 준비가 아니라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느껴진 시어머니의 선생부심과 두 집안의 미묘한 신경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교직 생활을 오래 해서 이 동네 웬만한 잘 나간다 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도 기관의 장으로 오래 있어서 퇴직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하객 수가 꽤 될 것 같네요. 첫째 결혼식 때도 예식장 최대 하객 기록이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시구나. 저희도 개혼이라 손님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좀 넓은 데로 식장 알아봐야겠네요. 아, 그래요? 사업하는 분이 발이 넓으신가 봅니다. 식장은 제가 다 아는 데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아, 그런데 참, 사돈은 어느 대학 나오셨다고 했죠? 아, 제가 동생들에게 양보하느라 대학은 포기했어요. 그때 눈 딱 감고 갔어야 했는데 못 간 게 평생 아쉬움을 남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시군요. 그래도 뭐 돈 많은 남편 잘 만나서 직장도 안 다니고 편히 지내시니 인생 피셨네. 전 학교 일이 요즘 바빠서 결혼 준비에 세세하게 신경 쓸 수 없으니 시간 많은 사돈이 그럼 결혼 준비는 맡아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첫째 때 했던 거 그대로 다 알려드릴 테니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시어머니는 상견례 초반부터 줄곧 본인과 아버님 자랑으로 시작하셔서 아들 둘의 맏며느리까지 자랑을 하셨습니다. 마치 기선제압을 하려는 듯하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시부모님과 저의 부모님은 나이 차이가 15살 정도 났었는데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마치 선생님이 학생 가르치듯 조목조목 짚어서 알려주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양가의 신경전이 상견례 자리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저희 엄마의 학벌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기선제압을 하셨던 어머님. 자기는 계속 교직 생활했지만 아들 둘 잘 키웠다. 첫째도 자기가 정해준 며느리랑 결혼해서 아들 낳고 잘 살고 있으니 둘째만 결혼해서 말만 잘 들으면 우리 집은 완벽하다는 내용의 대화가 선자리에 주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시어머니의 직업부심을 진작 눈치챘어야 했고 양가의 균형을 위해 미리 손을 썼었어야 했는데 바보같이도 직장생활 계속하신 어머님이 멋있다고만 생각했고 제가 중간에서 말만 아끼면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한 것이 다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바쁘시다는 어머님은 저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는데 옆에 없다 뿐이지 정말 사소한 거 하나까지 다 따지시고 챙기시는 분이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런 요구들을 엄마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말을 전달하고 조율하느라 애를 좀 먹었고요.
엄마는 그런 분일수록 예단이며 혼수며 잘해야 한다 하시면서 꼬투리 잡힐 일은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무 잘해드리려고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첫째와 비교되면 안 된다. 가격을 맞춰달라 하셨는데 저희보다 3년 먼저 결혼한 형님 댁과 수준을 맞추기란 힘든 일이었거든요. 상황을 전해 들은 엄마는 그래도 최대한 어머님이 원하는 예산에서 예단과 혼수를 맞춰드리자 하셨고 대신 남은 결혼 비용은 신혼집 구하는데 보태 쓰라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좋아했고 조금은 넉넉해진 예산 덕분에 무사히 신혼집을 알아볼 수 있었죠. 오늘 집 잘 보고 왔니? 네, 어머니. 오늘 본 집은 좀 오래되긴 했어도 도배 장판 새로 하고 약간 수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행히 위치도 좋고 예산도 저희가 생각한 것과 비슷해서 부동산에서 주인과 잘 말해보고 연락 준다고 하셨어요. 거 봐라. 내가 뭐랬니? 내 말 들으면 다 문제없이 준비할 수 있다고 했지? 그 돈으로 집 못 구한다는 게 말이 되니? 네가 돈만 많지 세상 물정 모르는 집에서 오냐 오냐 자라서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발품 조금만 팔고 하면 더 아끼고 살 수 있고 다들 그렇게 사는 거란다. 어머니가 집을 구하라며 알려주신 예산으로는 서울에서 빌라 전세도 얻기 힘들었습니다. 그 돈만큼 저희 집에서 보태주긴 후에나 저와 남편 직장 근처에 30년 된 아파트 작은 평수 전세를 구할 수 있었거든요.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에 수리가 전혀 안 된 집이 마침 매물로 나왔기에 집 일부를 기본적인 인테리어에서 들어가는 조건으로 계약하려고 주인과 상의해보려고 했던 차에 어머님께 받은 전화였습니다. 어머님의 전화를 받고 저는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어머님 성격을 잘 아는 남편이 어머님이 나쁜 의도로 말한 게 아니다. 저희 집에서 돈을 보태준 사실은 웬만하면 말씀드리지 말자고 하여 찜찜하긴 했지만 그러기로 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고 나중에 말씀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 원하는 스타일, 원하는 예산 안에서 혼수와 예단을 준비하기 원하셨는데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명품 브랜드, 비싼 상품을 어찌나 잘 알고 계시던지요. 저와 엄마는 최대한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렸습니다. 받을 건 덜 받았지만 엄마도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자 하셨고 그래서 최대한 시댁에 원하는 거 다 맞춰드렸고 그러는 게 나중에 결혼해서도 책 잡힐 일은 없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신혼집 계약을 하던 날 저희 집에 이런 선의의 거짓말은 금방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계약 잘했니? 네, 지금 계약 마치고 나왔고요.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인테리어 집 가서 도배랑 페인트 좀 보려고 이동 중이에요. 그래, 잘했다. 근데 또 쓸데없이 돈 쓸 생각하는 거니? 무슨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하는 거냐? 그럼 집을 애초에 괜찮은 집을 구하든가. 아휴, 뭐 암튼 그건 그거고 계약서 좀 사진 찍어서 보내보거라. 네, 어머니. 계약서는 왜요? 왜라니? 지금 말대꾸 하는 거냐? 니네가 워낙 세상 물정 모르니 내가 확인해 보려고 한다. 토달지 말고 지금 당장 보내거라. 신혼집 전세 금액을 말하지 말자고 했던 남편은 잠깐 고민을 하는 듯 했지만 어머니께서 하도 재촉하시고 이미 계약까지 한 마당에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계약서를 사진 찍어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예상했던 것과 같이 화난 목소리에 어머님 전화를 남편이 받았습니다. 덕분에 남편과 저는 그날 바로 시댁으로 호출되었고 무릎을 꿇은 채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3시간 동안 훈계를 들어야 했습니다. 내용은 버르장머리 없이 시댁 말은 안 듣고 멋대로 결혼 준비를 했고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했다. 예산대로 준비 안 하고 맘대로 준비해서 형님 댁과 위화감을 조성했다. 가정교육 못 받은 티 좀 내지 말고 앞으로 시댁에서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해라. 이제 우리 식구이니 친정말은 들을 필요도 없고 버릇은 다 고치고 시댁 분위기에 맞추려고 노력해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신혼집 비용도 처가에서 받은 돈 줄 테니 당장 갚으라고 남편에게 큰소리 치셨는데 그 후로 지금까지 돈 이야기는 없으십니다. 제가 사들인 명품백이며 밍크며 비싸다고 환불하라고 하셨지만 잘 입고 잘 들고 다니시며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하시던 어머님. 그렇게 저희의 결혼 준비는 여러 번 위기가 있었지만 다행히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아이가 생겨서 양가 눈치 보는 건 이제 그만하자며 저희 집에서 시댁에서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성향과 요구는 점점 더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가서 외식을 할 때나 물건을 사러 어디에 갈 때마다 본인과 아버님이 지역 토박이고 지역 오래 교직 생활, 직장 생활을 해서 모르는 사람 없다시며 저에게 확인이라고 시켜주시듯 만나는 사람마다 어느 학교 나왔냐, 누구 아냐고 물어보시는 건 애교 수준이었습니다. 식당이나 마트에 가서도 뭐 하나 서비스로 받는 걸 자랑스러워 하시던 시어머님. 가족 사진도 아는 업체가 있다고 하시길래 급히 준비해서 찍으러 갔었는데 어머니 학교와 계약한 업체에서 서비스로 한 장 찍어주신다는 걸 오해하시고는 액자며 사진첩이며 왜 안 주냐고 막무가내로 우기기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명절 앞두고 집에 선물들과 돈봉투가 배달되었을 때는 신나게 자랑하시며 이런 게 본인이 오랜 교직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증거라시며 대접받는 것이 당연한 듯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모습은 평소에는 별 문제 없었죠. 하지만 저희 집과 관계되었을 땐 기분이 나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이 출산을 앞둔 최근 그런 어머님의 지나친 자부심으로 인해 저희 집과 시댁이 크게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얘야, 뭐 필요한 물건은 다 샀냐? 조리원은 예약했고? 손주 태어난다고 이렇게 돈 보내주면서 세세하게 챙기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 너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서 전화도 더 자주 하고 우리한테 잘해라.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조리원 가는 건 여러모로 힘들 것 같아서 친정 근처에로 알아봤어요. 어차피 아이 낳고 당분간 몸조리도 해야 해서 엄마한테 부탁도 해놨고요. 뭐라고? 그런 중요한 일을 네 멋대로 결정했다는 거니? 네 남편 밥은 어떡하려고 그러니? 몸조리야 시간 맞는 니네 엄마가 올라가서 해주면 간단한 일인데 아니 뭘 그렇게 여러 사람 복잡하게 만들어? 네가 친정에 가 있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애 보러 갈 수나 있겠냐? 딴 생각 말고 내 말 들어라. 당시 어머님이 주신 돈으로는 서울에서 조리원 3주는 꿈도 못 꾸었기에 출산 후 산후조리도 마음 편하게 하고 예산도 맞춰보자 싶어서 친정에 내려가서 몸조리 하기로 남편과 엄마와 이야기를 다 하고 준비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화를 내시더라고요. 출산 문제만큼은 산모인 저와 아이가 제일 중요한 일이었기에 저와 저희 집에서 원하는 대로 하자고 한 거였는데 어머님의 심기를 건드린 거였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거셔서는 결혼 후 점점 자기 말은 안 듣고 저에게 물들어서 점점 맘대로 하려고 한다며 당장 저와 저희 엄마와 같이 시댁으로 내려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상황 정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는다 하신다면서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말을 그대로 전했고 그 말을 들으신 저희 부모님이 드디어 폭발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맞춰드렸더니 도가 지나치다고 하면서 앞으로 그런 대접받고 어떻게 살 거냐, 오히려 지금이라도 이혼하는 게 어떠냐고 이야기하시는 저희 부모님. 이 상황에서 남편은 저한테 자꾸 저희 집을 설득시켜보라고 하고 저라도 가서 무릎 꿇고 빌자고만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저희 집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게 싫지만 곧 태어날 아이 때문에 어떤 판단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꾸준히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